안녕하세요. 다성이공원 이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굉장히 바쁜 철이 왔죠. 그 3월 첫 강제부터 시작해서 대다수 가수가 3월 초에 첫 강제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봄가수 같은 체리는 6월 말에 수학이 끝나고 나면 약간 이 제목을 처음에 띄운 이유가 그겁니다. 다른 건 없거든요. 재배력의 기초와 저 말을 꼭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자두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자두나 복숭아 이런 거 보면 특히 저희 동네에서 제일 많이 하는데 자두나 복숭아 같은 경우는 약해 피해가 별로 없어요. 근데 체리 같은 경우는 유독 약해 피해가 많거든요. 현재 PLS에 등록된 약재들 안에서도 굉장히 품종별로 약해 피해가 많이 나타나요. 근데 그게 지금 대다수 체리를 하는 지역들의 농가들을 보면 품종들이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품종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약재, 즉 약해 피해가 없는 최대한, 그리고 또 체리는 꽃눈 피해가 심해지는데 약에 의해서 그런 피해가 없는 검증된 약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어머니들 경력이 많으시니까 쭉 보면 이 사진 지금 거기에는 제가 실질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게 다 지금 체리나무들입니다. 근데 딱 보시면 대충 어떤 피해가 있는지 좀 보이실 겁니다. 이게 다 약해 피해거든요. 특히나 이상하게도 일본조보다도 흑자색에서 유독 약해 피해가 많이 나요. 그런 좀 단점이 있어요. 등록된 약재들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PLS에 등록된 약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꼭 그 검증된 약, 실험을 합니다. 농가에서 많은 품종을 해본 약, 그 약들을 써야 된다는 거죠. 오늘 아마 제가 이따 방제할 때, 방제 파트에서는 아마 그 얘기를 주로 할 겁니다. 이제 아쉽게도 체리에는 많은 그런 충이나 균의 피해가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다 해드릴 수는 없는 거고 중요한 포인트만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첫 번째 이제 제가 들어갈 거는 시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이미 다 아실 수도 있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저 정도는 하면 체리에 좋더라 라는 정도, 이 정도에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비라는 것은 항상 자기 기본이 있고요. 기본이 있고 그 기본에 맞게 자기 농원에서 다시 개작을 해서 노하우를 쌓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농가들 가보면 농사 잘 지으신 분들, 또 올해 농사 잘 지으신 분들한테 가수농사 뭐 뿌립니까? 뭐 합니까? 이렇게 여쭤보면요. 잘 안 가르쳐 주세요. 왜냐하면 자기 노하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근데 의외로 체리는 그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보면은. 왜냐하면 워낙 일종의 속성수 개념이에요. 6월 안쪽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5월 안에만 뭐든지 해결합니다. 물론 6월 수확 이후에도 꾸준히 어떤 걸 투입을 해줘야 되지만 기본적인 것만 하면 기본 당도나 맛이나 착색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었다는 체리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하진 않으셔도 되는 거고 꼭 제가 지금 밑에 써놓은 거 각 농원에 따라 다르니까 농원에 맞게 다시 쉽게 해서 개작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하나의 복습 차원에서 한번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첫 번째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요. 지금 나눠드린 프린트 책자에 보시면 있겠지만
바로 붕사하고 용성이 그리고 마그네슘과 칼슘이고 용성인비는 이미 과수라는 것은 과수는 즉 열매 과수비료는 인비료죠. 인이 주목적입니다. 가리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인비료는 1년에 딱 한 번을 뿌리게 되죠. 그때가 언제냐면 동계 퇴비 시에 한 번 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계 기본 퇴비할 때 용성인비도 같이 뿌리게 되죠. 그게 첫 번째 인비료를 뿌리는 목적은. 그래서 우리가 용성인비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어느 과수농가나 거의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하죠. 인은 뭐 특별히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인의 중요성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되는데도 지금 말씀드릴 건 붕사입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면 이 체리 형태거든요. 체리인데 일본 자료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자료도 있는데 농원주 허락을 못 받아서 제가 실지는 못했고 이건 일본 자료는 다 실어도 되기 때문에 실었습니다. 이 일본 자료인데 지금 똑같은 체리인데 한쪽은 과의 형태 그리고 다른 쪽은 과의 형태 보면 이쪽이 정상과고요. 이쪽이 비정상과. 저처럼 과가 기형이 되는 가장 첫 번째 원인이 바로 붕사 시비를 하지 않으셨어요. 이 체리뿐만 아니라요. 자두나 이런 것도 꼭 붕사를 처음에 언제 시비를 하냐면 바로 요때 시비를 하죠. 2월. 2월에 그 농협에 가면 입상 붕사가 있잖아요. 그 붕사를 꼭 시비를 합니다. 붕사를 시비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붕사는 작물의 꽃과 열매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나 열매 크기라든지 모양, 그 다음에 꽂는 결실, 이런 데 꽂는 충실도에 붕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붕사는 1년에 2번을 하거든요. 언제 하냐면 지금 2월에 한 번 하고요. 이때는 바닥십입니다. 한 소주 반컵 정도. 그리고 꽂는 분화가 일어나는 시기가 있죠. 하분화 시기가 있습니다. 6월부터 7월 사이, 늦게는 8월 중순까지. 그때 붕사를 또 그때는 연면 시비를 합니다. 그래서 붕사를 시비하는 기간은 언제냐면 2월과 6, 7월. 그래서 과수농가에서는 붕사 시비는 딱 2번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과수도 이렇게 보면 다 하시더라고요. 어떤 과수농가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붕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가수에서 저기 일종의 기차의 KTX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장점으로 빠르게 이동해갖고 신초 생장에도 제가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만큼 붕사는 필수예요. 근데 이제 제가 걱정되는 건 바로 저겁니다. 인과 붕사는요. 인과 붕사는 이 용해도 곡선이라고 하거든요. 거의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흔히 이런 거를 우리가 비료와 강의하시는 분들이 기량작용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인이 많으면 붕사가 못 먹고요. 그러면 붕소 결핍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을 너무 과다하게 시비해버리면 꽂는 결실이 용성인비가 너무 과다하면 꽂는 결실이 안 좋아집니다. 꽂는 결실이 오히려 거꾸로 꽂는의 충실도도 떨어지고 그리고 열매가 잘 안 달려요. 그러니까 용성인비를 시비하실 때는 적정량을 시비해 주셔야 돼요. 그 뒤에 포대에 있죠. 포대에 있는 적정량을 해야지 너무 과하게 시비를 해주시면 안 돼요. 딱 포대에 있는 적정량 300평당 이런 식으로. 붕사도 사실상은 300평당 1년에 필요한 건 1kg 정도입니다. 300평당 따지면. 근데 우리가 붕사를 과하게 시비할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중간에 원효형 복비를 뿌리긴 하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붕사를 우리가 1년에 2번만 친다고 해도 절대 과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붕사는 큰 문제가 없는데 단지 6, 7월에 하는 연면 시기, 연면 시기의 비율은 0.05%가 됩니다. 근데 그 제품 우리나라에 하나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협 가시면 물어보면 아니면 농약사에 물어보면 친절하게 알려줘요. 그 붕사가 뭔지. 항상 거기다 꼭 적어놓으세요. 0.05%입니다. 연면식 이용 붕사는 0.05%. 0.05%를 넘어서면
약해 피해, 붕사 피해. 붕사 피해 오면 약해 피해랑 똑같아요.